건강관리 10강.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들어오는 독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 음식으로 들어오는 독,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는 독, 그런 독들이 몸에 들어온 것들을 전부 차단하고 들어온 독은 다 해독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10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인체자연치료 2주차 음식과 건강식 피라미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3주차 장개선과 면역력, 4주차 생활욕구가 경피도 환경호르몬, 5주, 6주, 7주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잘 출석들 하고 계시죠? 10주 중에서 8주 이상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원하시면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와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또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못 들으신 것들은 다시 요청하셔서 제가 드리는 대로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환경 호르몬인데요. 일단 환경 호르몬이 뭔가, 또 환경 호르몬의 종류가 뭐가 있고, 또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이 진짜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제 많이 쓰잖아요. 음, 세제, 모공품, 화장품, 연고 이런 것들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합성이 들어가 있어요. 인체에 왜 해로운가? 또 우리가 먹는 계면활성제, 치약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합성. 입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이죠, 사실은. 또 주방용 세제 씻어서 그릇으로 간접적으로 먹죠. 그리고 이 샴푸, 이 머리에 바르는데 이게 또 합성계면활성제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수에 했었던 거면 매번 자료가 조금씩 보강이 돼요. 계속 완성도를 높여갈 생각이고, 저도 평소에 공부했었던 것들,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매주 강의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네. 음, 또 몸에 치명적인 환경 호르몬의 종류 그랬어요. 우리 책에 보면 임신 못하는 부부들이 많더라. 남성 정자 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정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니까 3세 여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세 여아가 음모에 털이 나. 그 가슴에 뭐 이렇게 유방같이 이렇게 올라와.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이 성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안 나오고 숨어 있어.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아.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 기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성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성호르몬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그래서 여성성을 결정하고 남성성을 결정하는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여성 호르몬 같이 있어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많이 틀린 편이에요. 그래서 성이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같이 믹스되어 있으면 성정체성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호르몬에 이제 관련된 병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과 남성성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어, 뭐죠? 번식 활동?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손을 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피부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음, 왜냐면 환경 호르몬 먹지는 않잖아요. 아까 치약 같은 몇 가지 종류 이외에는 대부분 바르고 씻고 뭐 이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피독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봤더니 이게 성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이 환경 호르몬과 호르몬 쪽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성호르몬 쪽에 직결되네. 물론 이 성호르몬이 성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갑상선, 뭐 뇌하수체,
뭐 부신, 뭐 여러 가지 호르몬에 다 상호작용을 미쳐요. 일단 대표적으로 성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정자감소, 불임, 뭐 이렇게 전응아, 출산 이런 것들, 또 피부로 들어가서 아토피,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것들 생기고 정신질환도 우울증, 불면증, 뇌질환, 이런 것도 혈액 내 피부독, 경피독, 환경호르몬, 피를 혼탁하게 하면 암이 유발되네. 그래서 경피독이 온몸에 병을 유발하더라. 근데 먹는 것만 조심해도 잘 안 낫는 분들은 이렇게 경피독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먹는 거 이렇게 진짜 뭐 유기농 매장에서 또 현미 채식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안 좋은 것들이 안 낫지? 이런 분들은 번지수가 잘못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호흡독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서 그 중에 경피독이냐, 호흡독이냐, 대장독이냐, 그죠? 그 중에 하나 있겠지. 몇 개 걸리겠죠, 그죠? 대부분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원인 제거를 해버리면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환경 호르몬이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나이는 이제 1살 반. 튀어나온 가슴에는 사춘기 소녀처럼 몽우리도 잡혀 있었다. 푸에토리코에서는 지난 77년부터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아포크린선이 발달되어 몸냄새가 강하게 나면서 음모가 나기도 하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인 성조숙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푸에토리코 대학 화학과의 연구팀이 꾸려졌다. 다양한 가설이 세워졌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And the white shows the trace for a child diagnosed with telargy. And here you can see this peak corresponds to diethyl hexyl phthalate. And then you can see that the child with the sample with premature telargy, the levels are much higher, 10 times higher. 피탈레이트가 환경 호르몬의 종류에 합성개말 중제나 뭐 다른 거에 들어가 있는 것. With no telargy. Originally, the literature had some papers suggesting that phthalates were estrogenic. 이 환경 but now 호르몬이 it's believed that 처음에는 their 여성 action is 호르몬인 줄 primarily through 알았다. their, as 그랬더니 여성 anti-androgens. 호르몬 자체는 아니고 Not as 남성 호르몬을 우리 거세시키더라. 몸에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인지 호르몬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 2차 성징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서 여성의 징후가 발견되는 것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Male rat normally has 0 or no nipples, and the female has 12. This is a phthalate-treated male rat, a 13-day-old male rat. 피탈레이트를 투여한 쥐는 수컷인데도 암컷처럼 젖꼭지를 여러 개 갖게 되었다. 예준이는 요도의 끝이 고추의 중간쯤에 나 있는 요도 하열이라고 했다. 예준이는 오줌이 나가는 요도의 끝이 정상 위치보다 뒤쪽에 있었다. 요도 하열을 비롯해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이상 보고가 크게 늘어나자 곧 역학조사반이 구성됐고 현재 무기한으로 환경 관련 화학물질이 신생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어머니 소변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 농도와 AGD, 즉 학문에서 성기까지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해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When the mother's levels of several phthalates were higher, the anogenital distanc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male. 끼니 준비하는 쌍둥이 엄마를 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게 뭐예요? 냉동밥인데요. 찬밥이 많이 남았을 때 저렇게 1인분씩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거든요. 우리는 요도 하열이었던 예준이네 집도 찾아가 보았다.
예준이네가 즐겨 먹는 반찬은 기름을 두른 볶음 요리라고 했다. 우리는 기름병을 가져와 분석을 의뢰했다. 냉동된 밥도 쌍둥이네가 늘 해오던 방법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역시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밥과 기름 모두에서 동물 실험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DHP가 검출됐다. 현재 세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미국 케이프 고드. It's very, very high. We drink spring water ourselves, cook with spring water, and even feed our dog with spring water. To avoid. There's no reason to take any chances. 케이프 코드에서는 주민의 약 85% 이상이 가정의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이 생활하수가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노닐페놀이 검출되니까 케이프 코드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환경 호르몬은 세제나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을 비롯해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유출 허용치가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있다 해도 문제이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물질, 곧 환경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 자, 영상 보셨죠?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영상 중에서? 일단 갓난 아이, 만으로 1살 반이니까 우리나라 3살, 이렇게 된 아이가 전모오리가 음부에 털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중간에 남자아이가 고추가 이렇게 숨어 있죠. 그런 것도 보이고, 수컷쥐 주사했더니 암컷쥐처럼 젖꼭지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화면에 보면 미국에서 케이프 코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유방암이 왜 생겼다고? 식수에서 노닐페놀, 이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대거 검출이 됐더라고요. 수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지하수 뽑아가지고 이제 쓰니까 그 지역에 여성들이 유방암에 다 대부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유방암 걸린 사람도 유방 도려내면 그 다음에 괜찮아요? 물론 유방을 다 도려내면 유방에 암이 걸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가죠. 어디로 가요? 자궁으로 가죠. 그래서 유방암 수술한 사람들은 자궁암 수술해요. 원인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독을 빼내지 못하면. 그럼 어디로 가요? 갑상선으로 가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거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도려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유방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이 뭐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환경 호르몬이란 일본 NHK에서 붙인 거다. 그래서 이 호르몬 여러분들 이게 나와야 체온도 조절하고 키도 크게 하고 기분도 좋다 나쁘다 잠도 자고 그 힘도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가급적 안 나오게 만드는 환경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으로 이제 피에 이렇게 섞여 나오면서 몸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공격을 받는지 영상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지,
배달 용기 어떡하지?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석유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자궁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데,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에는 성조숙증,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기어이는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용신형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탈모도 지금 생겨서 뒤가 거의 호응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이 해악입니다. 자, 환경 호르몬 보셨죠? 리얼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환경 호르몬이 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면역 체계도 약화시키고 혼란을 유발하고, 혼란 당연히 유발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 환경 호르몬 들어가면 피 속에 이물질이잖아요. 저걸 백혈구들이 다 공격할 거예요. 잡아먹을 거예요, 그죠? 그럼 면역이 낮게 되죠. 먹고 죽으니까. 또 생명체의 이상한 행동을 유발시키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뿐만이 아니라 일반 암조차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환경물질이 프탈레이트 계속 나오죠. 비스페놀 A, 노닐페놀, 뭐 이게 뭐 갑자기 영어가 나와. 그게 뭐야?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들이 저런 것들,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노닐페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 물질들을 주사액으로 뽑아가지고 세포에 배양을 해봤더니 세포들이 훅 자라는 거야.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은 증식과 분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출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남성 호르몬은 발산이에요. 에너지 이렇게 이렇게 소모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 환경 호르몬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을 거세시켜. 그럼 여성성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포 증식과 분열이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2배, 3배까지 커져. 이런 것들이 혹이나 종양이죠. 이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악성 종양, 그래서 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암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요? 상당 부분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 속으로 떠돌아다닌다고. 저 환경 호르몬을 없애야 암이 없어져. 근데 환경 호르몬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주사하거나 아니면 뭐 항암하거나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지져버려서 떼버리죠. 그죠?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암이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 먹어서 될 일이냐고. 빼버려야지. 그죠? 자, 이 피부로 들어가는 독 봤더니 이 팔 안쪽에 이렇게 됐더니 들어가는 걸 일로 봤을 때 겨드랑이는 3.6배,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보면 생식기야, 생식기. 그죠? 42배. 그 다음에 머리 쪽이야. 턱, 이마, 머리. 이쪽엔 다른 쪽보다. 그리고 등이 좀 많죠. 그죠? 등, 생식기. 그래서 이쪽은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물질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생식기, 뭐 이렇게 씻는 것들,
목욕용품 뭐 이런 것들, 머리는 샴푸 대표적으로 그 세안제 뭐 이마, 턱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흡수율이 높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까 환경호르몬 물질이 세포를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 뒤후반에 그 실험이 나와요. 그걸 잘 보세요. 그게 암이야. 별게 아니에요. 종양이.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은 모두 특수 제작된 유리병에 들어있다. 유리병만을 쓰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Plastic can leach into the water that you drink, and 이에는 첨가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비누만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I did not realize that things like toilet bowl 여성인데 cleaners 생리통 and 환자예요. bathroom 이것저것 cleaners, 약을 처방해도 shampoos, 먹어도 생리통이 and 가라앉지 않는 거야. other 그래서 이제 things, 환경적인 soaps 부분 could be 보고 harmful to my 그거를 이제 body 체크하는 in 거야. a long-term way, but now do.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 점차 밝혀지면서 과학자들의 연구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환경 독성학자인 루델 박사는 최근 환경 호르몬이 집안의 먼지와 공기에도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120가구에서 먼지와 공기 Concentrations of the endocrine disruptors than the outdoor air sample. So that's consistent with indoor sources for many of these 바깥 chemicals,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from 오염돼 household 있더라. products. 저런 환경 호르몬 물질. 자 보세요. 이 실험 보세요. 박사가 실내 공기 안에서 발견한 노닐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들이 인체에 작용하면 정말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까? 우리는 부산대 김영식 교수팀과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에스트로겐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실험용 세포에 환경 호르몬 물질을 투여해 보았다. 실험 결과 정상 세포에 비해 환경 호르몬을 투여한 세포가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스페놀 A, 노닐페놀,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중에서 이런 거 보면 암이 뭐예요? 결국 저런 물질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수술 부위를 도려낼 게 아니고 도려내더라도 피가 계속 저런 게 들어가면 유방을 키우고 자궁을 키우고 갑상선을 키우고 온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키우죠. 대장을 키우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이해하셔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는 암의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다 나오네. 그죠? 석유화학 물질이라고 호르몬 교란을 시켜서 혹을 발생시키다. 프탈레이트, 가죽, 인공피혁,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식품 포장재, 뭐 랩 이런 거 씌우는 거, 뭐 이런 거에 프탈레이트 아까 계속 나오죠. 그 보면 애들 쓰는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 있죠? 거칠지 않게 표면 그런 거 다 조화, 조화. 이게 꽃 예쁘다 그래서 생화 놓고 조화 이렇게 사서 꽂아 놓는 사람들 있죠? 환경으로 많이 나와요. 거실용 매트 깔아놓고 뭐 요가 운동하고 하죠? 저거 많이 나와요.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접어도 되고. 종이컵, 뭐 또 드라이 클리닝 비닐 장갑 이런 거에 많이 있어요. 또 알킬페놀 이런 것도 합성세제, 샴푸, 주방용 세제, 비스페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잖아요. 통조림, 또 음료 같은 거에 음료 용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저런 것들이 있어요. 일상 중에서 늘 쓰는 것들이 젖병 뭐 이런 것들 또 노닐페놀, 항균제, 방부제, 산화방지제 그래서 농약, 플라스틱, 페인트, 세제, 샴푸 이런 거에 다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공기를 오염시키고 피부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죠.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뭐 매년 수십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실험실에서 합성돼서 나온대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자연계에 어떻게 폐기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되면서 편리해진 삶으로 바꿔지면서 저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143종이니 73종이니 이런 화학물질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지금.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또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이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체내에는 100여 종이 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밝혀진 것만 그런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호르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에서도 호르몬 나오는 거 아세요? 온몸의 대부분 호르몬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밝혀진 게 몇 개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뇌에서 당연히 나오고 목 부위의 갑상선, 부갑선 이거 아시죠? 시성화분 뇌 이런 호르몬 아주 극미량이에요. 평생 나와야 뭐 티 반 스푼도 안 되고 뭐 그런 분비가 너무 적은데 그런 미량으로 사람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대표적으로 호르몬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머리 쪽에 좀 있고 목 쪽에 좀 있고 가슴 쪽에 흉쇄, 요게 이제 심장 위쪽에 있고 그리고 콩팥, 부신 위에 있고 이자에서도 췌장 이런 호르몬 나오잖아요. 인슐린, 글루카곤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죠? 난소, 정소 이렇게 고환 이런 그래서 대표적으로 몸에 저런 식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호르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나중에 이제 호르몬 시간에 되면 좀 더 공부하겠지만 하여튼 온몸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먹고 싸고 소화하고 자고 이런 거 전부 관여한다. 이 분비된 호르몬이 혈액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타겟이 되는 세포에 도달하면 수용체가 있어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열쇠와 자물쇠 역할을 한다. 근데 열쇠가 열었는데 똑똑 두드렸는데 수용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나가도 수용체가 잘 판단을 못하면 생체 반응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그런 거예요. 호르몬은 나오는데 세포에 도달하니까 세포가 입을 막아.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기름이나 때가 껴서 그래요. 이제 그런 논리로 보시면 이 호르몬이 열쇠와 자물쇠 관계를 또 잘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이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살짝 또 바뀌어 버리면 세포를 교란시켜요. 그리고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왜? 가짜가 진짜같이 활동을 하거든. 그럼 그거를 수용체에서 판단을 못해서 억셉트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바보 되는 거지, 그죠? 몸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생식 기능의 이상,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세포의 기형, 이상 증식, 종양, 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의 폐해 영상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분비될 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요. 계절에 관계없이 늘 규칙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조량과 같은 자연현상 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생겼는데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요인,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아니라 산업활동으로 생성되고 분비되는 인위적인 화학물질입니다. 인체에 흡수되면 내 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이 되죠. 최근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 호르몬 분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면역 시스템의 변화를
유전자 단계부터 단백질 변이까지 확인한 건데요. 그간 환경 호르몬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막연한 우려를 사실로 증명한 겁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사실 생식계 그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교란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직에서 면역 시스템들을 붕괴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소년기, 즉 성성숙 시기의 쥐에 환경 호르몬인 BPA를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을 노출을 시켰을 때 비스페놀 A가 생식 호르몬 교란뿐만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그 간이나 췌장, 흉선, 그리고 대뇌 이런 부분들에서 면역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붕괴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은 4가지가 있는데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플라스틱과 의료용품, 화장품 등에 많이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그리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톨루엔과 영수증이나 번호 대기표 등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 A가 있습니다. 실험에선 이 비스페놀 A의 위해성을 검증했습니다. 실험 쥐를 비스페놀 A에 노출시켰을 때 성장에 관여하는 체세포의 활성을 돕는 유전자가 반응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단백질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 세포들의 민감성이 증가, 즉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이나 염증성, 비전염성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그 구조가 사람의 성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몸속에서 정상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에스트로겐이나 엔드로겐,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구조가 바로 영향을 주는데, 이 해당 호르몬의 수용체에 가서 먼저 결합을 하게 돼서 해당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호르몬이 해야 될 일을 비슷하게 하면서 세포를 속이는 거죠. 즉 우리 몸을 속이거나, 아니면 그 호르몬이 정확한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혹은 과소하게 또 호르몬 분비가 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그 항상성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되도록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한 곳인 우리나라는 그만큼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우, 저런 쓰레기들 보면 참, 그죠? 가슴이 참 안타깝죠. 적게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렇게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여러 가지 성호르몬에 특히 영향을 주면서 그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되죠. 이게 또 생명체에 유입되는 경로가 호흡하고 마시는 물, 공기 이런 것, 또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 또 포장 용기, 랩 이런 것들 다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DDT, 그래서 살충제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식하고 있더라. 그게 검출이 되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 먹이사슬 때문에 그렇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생선뿐만이 아니라 또 가습기, 살균기, 살균제, 생리대, 살균 세정제, 에어컨 필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로 충격을 준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피해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환경 호르몬의 중심에 또 합성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계면활성제는 원래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이 때를 빼주는 세제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한쪽은 물에 녹아야 되고 한쪽은 기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잡아서 물로 이렇게 빨려서 씻겨 나가는 게 이제 세제 기술이고, 그거를 응용한 게 필터 기술이에요. 오염된 물질을 분리해내는 것 기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제 기술이 발달한 회사가 필터 기술이 중요하게 발달될 수 있어요. 아메이가 그런 회사 아니에요? 세제로 출발했는데 필터로 또 청정기나 정수기 필터 잘 만들잖아요. 그런 게 원천 기술이죠. 계면활성제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천연이면 좋은데 원가 때문에 석유계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죽여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생필품 제조회사들도 원가 때문에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고 합성계면활성제를 써요. 소비자들도 뭐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합성계면활성제는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석유계라 그랬잖아요. 피부에 침투 잘 돼요. 식수를 오염시켜요. 중급속 흡수율을 높여요. 이 계면활성제가. 아까 때하고 물 이런 거 잘 이렇게 섞이게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악성 종양을 유발한다. 합성계면활성제를 들어간 이제 세제 같은 것들을 나뭇잎에 발랐더니 세포가 파괴되더라, 녹아 들어가더라.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죠.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 뭐 화장품 이런 거 손에 담그죠. 그럼 피부가 손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나 혈액을 타고 들어가죠. 그러면 기형아 출산, 뭐 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합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손상만 와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는 세제, 물품, 화장품을 가급적 쓰는 게 중요하다. 그게 그렇게 그런 습관들이 약간의 돈은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연을 살리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후손을 지키는 일이다. 이게 먹는 건 더 심각해요. 근데 치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치약 잘 쓰셔야 돼. 보세요.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치카치카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잘못된 치약의 선택이 도리어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놀라운. 치약은 치아를 청결하게 하고 연마할 목적으로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약물성 복합 물질인데, 난 몰랐던 치약의 또 다른 비밀. 여러분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합성계면활성제 SLS. 합성계면활성제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움직임이 둔해졌고 급기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게다가 이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을 경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남아있는 건 당연히 안 바로 되는 이 얘기예요. 합성계면활성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었다는 사실. 혀에 도포된 계면활성제는 위례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입술질로 쓴맛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치약을 먹습니까? 치약 속 계면활성제, 어떤 성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07년 미국에서 발표된 계면활성제가 미치는 10가지 영향을 살펴보니, 계면활성제는 피부염이나 구내염 또는 몸의 다른 조직이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며 화학물질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다른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술질 후 남아있는 계면활성제의 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평균 4회 정도 물로 입안을 헹구었으며
한 번 이를 닦을 때 평균 7.5mg의 계면활성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계면활성제를 섭취했을 때는 비누나 세제를 먹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피부나 점막에 자극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섭취되었을 때 위 점막에 지방을 벗겨내고 세포막을 녹여서 위염, 위 자극 증상과 더불어 위장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섭취되어서는 각종 효소의 기능 저하, 백혈구 파괴 등의 유효한 건강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치약에 저런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치약, 칫솔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이솔질 하세요? 최소한 2번 이상은 하시겠지, 그죠? 또는 식사할 때마다 하고 먹고 하고 닦고 하니까 3번 하실 수도 있고 그때마다 7.5mg 정도의 합성계말성제를 먹고 있다. 근데 이 치약은 아시다시피 물이 30% 그리고 이 때를 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마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티타늄 표백제, 글리세린 글리콜 이렇게 약간 기름 같은 성분들 부드럽게 파라핀유, 윤활유, 박하향 냄새나게 하고 사카린, 단맛, 포르말데히드, 썩지 말라고 방부제 이런 것들의 혼합 물질이 치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연마제하고 그리고 그 연마제하고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연마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입자로 된 합성 연마제도 많고 돌가루 빻아서 만든 연마제도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입자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솔질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패요. 여러분들 그거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치약들 젊었을 때 썼던 치약들이 전부 합성계말성제고 예전엔 치약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칠어. 그게 다 이게 패이고 이 이솔질 많이 하면 막 패이고 이제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럼 이가 실인 거예요. 이 실이었는데 그게 나는 잇몸이 천성적으로 약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치약, 칫솔 잘못 써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풍치를 유발하고 폐게, 저는 아직도 폐인 게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공부하다가 좀 졸립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이 닦는 게 취미였었는데 그런 여파로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패인 게 아직도 있어요. 이 좋은 연마제는 고운 진흙에서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원가가 비싸. 그래서 이제 보면 SiO2 해서 이산화규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치약들은 이제 그게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진흙에서 추출한 연마제예요. 저 하얀 것들이 비교적 작아요. 오른쪽에 합성 연마제는 어때요? 저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때를 분해낸다라는 입장에서 연마제를 쓰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합성이나 안 좋은 돌을 빻아서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칠죠. 그래서 위에 보면 돌가루, 합성 연마제 질감이 거친다. 또 코팅이 안 돼 있어서 코팅을 다 지워버려요. 벗겨버리고. 그래서 내가 치약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 그 광택 내는 거, 그 뒷면에는 광택이 안 나거든요. 굽지 않은 거라서. 거기에 치약을 떠들어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똑같은 압력으로 문질러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물을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패인 자국이 있어요. 패임이 심각하게 나온 것들이 이제 이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시리거나 아프거나 10중 8구 싸구려 치약을 썼다. 연마제 들어간 거친 연마제. 그래서 좋은 연마제를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어때요? 합성이 안 들어가 있고 천연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미뢰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쓴맛만 남아요. 다른 건 다 마취시켜놔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 이 닦은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이 쓴맛만 나지 다른 맛이 안 느껴. 이건 전부 합성계말성제. 근데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걸로 이렇게 이 닦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천일염 같은 걸로. 그 이 닦고 나서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 그대로 살아있죠. 그거는, 이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약도 똑같아. 천연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를 닦잖아요. 닦고 나고,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그대로 이 미래가 마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천연계말성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치약을. 그런 치약 어디 있어? 그러면 아메이 치약 쓰시면 돼. 아메이 치약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게, 간접적으로 먹는 게 있어요. 주방용 세제와 합성계말성제. 설거지 오래 하거나 또 물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 손에 습질이 자주 일어나는데 왜 물을 많이 담궈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세제 때문에 그래. 세제 때문에. 그래서 주부습질 뭐 연고 발라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환경 주방용 세제나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바뀌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 연고를 바를 일이 아니고 세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머리에도 똑같이 습진 비슷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모발이 빠져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샴푸를 바꿔야 돼요.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걸 빼야 된다고. 또 이게 그릇을 씻었는데 그릇에 이 세제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릇이나 이런 데 잔류되어 있어서 국이나 밥도 퍼서 먹잖아요. 그리고 또 닦아서 또 퍼서 먹고, 이러면 우리 입속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먹는다. 우리가 치약도 사실은 그렇게 먹지만 간접적으로 뚝배기에 있는 세제, 잔류물 이런 것들 1년에 소주잔 한 컵에서 2컵을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품을 내뿜는 뚝배기 해가지고 식당에서 설거지한 뚝배기를 갖고 와서 그럼 깨끗하잖아요. 그 안에 물을 부었어. 그 끓이니까 뚝배기에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야. 왜 거품이 올라오겠어요? 그 세제야.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년에 소주 2잔 분량의 주방 세제를 먹게 된다. 깨끗하거나 혹은 찜찜하거나 설거지한 그릇에 감춰진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아주 깨끗이 했다고 했는데 물을 이렇게 맑은 물을 받아볼 때 무지갯빛깔 뜰 때 그럴 때가 찐찐해요. 설거지를 해서 올려놨을 때 보면 나중에 마르면서 그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그 그릇 저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 모양으로. 그게 혹시 그 하얗게 일어나는 게 혹시 그 세제가 남은 찌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이 설거지한 그릇의 찜찜함을 토로하는 우리 주부님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거지를 하고 계신지 주부님들의 설거지 습관을 관찰해봤습니다. 일단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듬뿍 짜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결혼 2년차 세대. 주방 세제를 한두 번 펌핑하고 거품을 잔뜩 내서 설거지를 하는 또 다른 주부님. 보통 저렇게 하지 않나? 그릇에 직접 세제를 뿌리고 닦는다는 살림 경력 30년 베테랑 주부님.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이 풍성한 거품에 그릇 닦는 맛이 난다는데요. 보통들 집에서도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야 속이 시원하시죠? 네. 설거지 거품이 많이 나죠. 네, 주부님들 저마다 설거지를 시작하는 방법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품이 좀 없어졌다 싶으면 설거지 중간중간에 주방 세제를 짜고 또 짜는 습관인데요. 네. 그게 잘 안 닦이는 것 같아서 거품이 버글버글 나야 또 이렇게 뽀드럭뽀드럭 소리 나면서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많이 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주부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설거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풍성한 세제 거품. 거품 설거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바로 이 주방 세제인데요. 주방 세제의 주성분은 기포력과 세정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이 전체 성분 중에서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비누, 샴푸, 치약 등 세정 효과가 필요한 다른 제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미끈미끈한 성질과 풍성한 거품이 특징인 계면 활성제.
이 계면활성제에 오래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 물론 소량에 노출되는 경우에서는 크게 건강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액 속이나 또 뇌나 또 간이나 또 폐나 이런 쪽에 잔류하게 되면서 이것이 효소 기능을 억제한다든가 또 면역 기능을 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해한 화학적인 반응을 유발하면서 독성을 지닐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거의 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주방세제는 야자, 코코넛 등의 식물 등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인데요. 합성 계면활성제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그렇다고 100%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방세제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깨끗이 닦이지 않고 그릇에 남아있게 되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제 거품을 내뿜는 뚝배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품이 나왔었죠. 네. 그냥 물 붓고 그냥 끓였는데. 설거지한 뚝배기 그릇을 가열하면 뚝배기에 흡착돼 있던 주방 세제가 그대로 다시 거품을 내뿜는 이 장면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제를 내뿜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릇의 종류와 닦는 횟수에 따라 잔류 세제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또 해봤는데요. 주부들이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주방 세제의 평균 양이죠. 2번을 펌핑을 해서 수세미에 거품을 낸 후에 주방에서 흔히 사용을 하고 있는 사기 그릇과 또 플라스틱 그릇,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을 설거지를 각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릇을 2번, 3번, 5번, 그리고 행주로 닦아가면서 3번 이렇게 흐르는 물에 헹궈봤는데요. 그 뒤에 건조한 그릇을 증류수에 담고 그 시액을 채취를 해서 시약을 섞은 후 분석기에 넣어서 그릇에 남아있는 잔류 세제 여부와 그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기 그릇을 3번 헹궜을 때 남은 계면활성제의 양은 리터당 5.3mg, 프라이팬의 경우 사기 그릇의 10배가 넘는 양인 84.6mg이 검출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흡착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들러붙는 겁니다. 사기 그릇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사실 들러붙기 힘들거든요. 사기 그릇보다 거칠기가 더 거칠어지니까 흡착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이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면이 맨질맨질하고 부드러운 사기 그릇과는 달리 프라이팬의 표면은 거칠어서 주방 세제에 계면 활성제가 흡착되기 쉽고 그만큼 잔류 세제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실험 결과 그릇을 많이 헹구면 헹굴수록 잔류 세제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 양으로 환산했을 때 세제가 소주 1컵 내지는 2컵 정도를 1년에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주 1컵에서 2컵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죠? 세제 잘못 쓰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아까 치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치약 합성계면활성제 쓰면 이게 풍치나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이가 좀 시리고 또 입안에 침을 마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장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배웠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39조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8조 개가 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많다는 데가 어디라 했어요? 구강, 입. 그게 대장의 100분의 1 정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장이다. 피부하고 소장이 비슷한데 그게 대장의 1000분의 1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약은 구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대장 다음으로 많은 구강에 균들이 있는데 이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으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치약 잘못 쓰면은 당뇨가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뭐 당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 듣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듯이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문제가 되면 침이 막 마르잖아요. 합성계면활성이 독하니까 침이 마르면 소화도 안 되고 살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지금 이제 이 세제 하면 일단 주부들 손에 습진 있잖아요. 아까 피부에 1000분의 1이 있다 그랬잖아요. 38조에 1000분의 1 정도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는데 저런 독한 것들 이렇게 손에 담그고 하면 여기에 이제 많이 죽죠. 그죠?
대장도 좋은 균들이 죽으면 이렇게 누수가 되듯이 피부도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 세제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세제가 어때야 돼요? 일단 계면활성제가 합성을 안 쓰고 천연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저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아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에 타서 하면 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그냥 환원이 돼야 돼. 100%. 그죠? 그게 환경을 보호하는 계면활성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잘 닦여야 돼. 이 세제가 아무리 뭐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름이 안 닦이면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기름이 잘 닦여야 되고, 물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폐해가 없어야 돼. 물고기를 죽이지 말아야 돼. 해초류를 죽이지 말아야 돼. 그죠?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Dish Drops concentrated dishwashing liquid cuts through thick greasy 친환경 food to make 천연계면활성제가 cooking 들어있는 cleanup a breeze. 디시드랍스. 요건 아메이 세제예요. Dish Drops is 주방세제. meant to be 유명한 거 delivered per 아시죠? instructions, especially for customers who apply their Dish Drops detergent 영어로 돼 있는데 directly to 간단한 the 영어예요. 한 2분짜리인데. To demonstrate Dish Drops effectiveness, even after being 그래서 diluted, 디시드랍스 here 데모를 we 하는 거예요. 2 drinking glasses, 3 small 아, glass bowls, 경쟁회사 salad oil, 세제하고 a 1 to 5 dilution of Dish Drops concentrated dishwashing 컵도 liquid, 있고 a 식용유도 competitor's 있고 product at 폰도 full 있고 strength, 스펀지도 3 보이네요. eyedroppers, 2 small pre-moistened sponges, 2 large spoons, and a pitcher of water. Begin by using an eyedropper to place 1 cc of salad oil onto 2 spoons. 1cc 기름, Then, using clean eyedroppers, add 1 cc of the competitor's product to 1 spoon, 경쟁회사의 세제, and 1 cc of a 1 to 5 mixture of dish drops in water to the second. 1대5로 희석한 아메이 주방세제. 원래 저렇게 쓰게 돼 있어요. Using lightly moistened sponges, 이렇게 mix 섞여요. the solutions. 기름하고 세제하고 섞여요. 똑같이. Using 2 glasses, each filled with water, place both spoons into 잘 the glasses 녹아야 at the same time. 되겠죠. 자, 화면에서 오른쪽은 After about 10 시커멓죠. seconds, remove the spoons. 왼쪽은 The 깨끗하죠. difference is clear. 왼쪽은 다 The salad 녹았죠. oil mixed with 오른쪽은 dish 세제가 drops has 그대로 begun to 있죠. rinse away in only a few seconds. 왼쪽이 잘 녹죠. Even after 이 세제가 stirring, 뭐예요? the salad Dish oil drops. mixed with the competitor's dishwashing liquid will remain. 더 While the salad oil 씻어보려고 mixed with dish drops will completely rinse away. 한 15회 이상 This 했더니 그래도 demonstration shows 세제가 how even 그대로 달라 small amounts 있고 of dish 왼쪽은 drops 없고 물 concentrated 색깔 dishwashing 보세요. liquid 오른쪽은 rinses away 뿌옇고 oil from 왼쪽은 dishes faster 맑죠. and more effectively. 어떤 세제를 써야 돼요? 왼쪽 걸 써야죠. 그게 디시드랍스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기름하고 그 세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물에 담가서 이렇게 헹구면 그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냥 분해돼서 그걸 생분해도라고 얘기하는데 생분해가 금방 돼요. 그래서 물이 오염되질 않아. 물고기가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합성계면활성제는 뿌옇게 있고 이게 씻겨져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써야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들을 보호하는지를 보셨어요. 또 이제 샴푸 보시면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바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머리. 근데 이제 피부와는 좀 다르게 머리는 뭐가 있어요? 이 털이 있잖아요. 머리털. 머리털이 이 웅덩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많이 스며드는데, 그래서 샴푸를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합성 샴푸는 세제처럼 유독성이 있는 합성계면활성제 샴푸, 당연히 합성계면활성제 들어가요. 석유로부터 만든 희석된 황산염, SLS, LAS 이런 것들이 화학기호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무슨 설페이트니 뭐 이런 것들
뭐 직수알킨, 벤젠 뭐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 있으면 이건 천연계멸성제가 아니고 합성계멸성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들어가 있는 합성계멸성제는 물고기를 죽여. 또 쥐에다가 털을 깎고 거기다 이렇게 발랐어. 샴푸를 발랐어. 그랬더니 이게 피부를 파고 들어가서 피가 나. 피부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 합성 샴푸도 매일 두피나 머리카락에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대충 헹궈서 계속 잔류하게 되면 두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독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 두피가 벗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모발을 공격해. 모발을 가늘게 만들고 탈색시키고 탈모 현상을 유발해. 그래서 샴푸 잘못 쓰면 이 때를 완전히 빼낸다라는 형태로 들어가면 염색들 많이 하잖아요. 염색하는 거 안 좋은데, 그죠? 그 독한 모발에 색깔을 입히는 게 화학적인 작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근데 저걸 하죠. 멋스럽다라고. 또 탈색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샴푸를 바르면 이 염색이 다 지워져. 이제 그런 염색약 쓰면 또 안 되죠. 샴푸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를 벗겨난 건 좋은데 염색한 건 그대로 둬야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두피에 나오면 두피에 침투한 독이 어디로 들어가요? 두피로 들어가겠지. 두피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뇌지. 뇌에 뭐가 많이 있어요? 기름. 이 뇌가 전부 60%가 기름이잖아요. 그 침투가 잘 되죠, 그죠? 뭐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림프 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맛이 가겠죠. 머리카락만 맛이 가는 게 아니라 두피만 맛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샴푸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샴푸 계멸성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두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탈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숨은 비밀, 그동안 알고 쓰셨습니까? 눈의 라인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아이펜슬. 아이펜슬에 천천히 자석을 갖다 대자 자석에 펜슬이 붙습니다. 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해주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역시 자석에 따라 가능한데 얼굴 신기한데요? 이는 제품에 함유된 산화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화장품 속 화학 첨가물들, 이것이 바로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들인데요. 그동안 제대로 알고 쓰셨습니까? 화장품의 비밀. 남자들은 많이 공감. 샴푸.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남녀노소 사용하는 샴푸. 여러분은 샴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합성계면활성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쓰는 거죠? 합성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약 2,000여 그 종류만큼이나 합성계면활성제가 쓰이는 용도도 다양합니다. 김서림 방지제, 샴푸, 주방세제, 가루비누는 함량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중 합성계면활성제의 함량이 제일 적은 것이 바로 샴푸. 100g당 17g 정도의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세제에는 100g당 24g 정도의 합성계면활성제가, 가루비누에는 33g 정도로 가장 많은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됩니다.
그동안 무심코 매일 사용해온 샴푸. 미에대학 의학부의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합성계면 활성제는 유화 용해 작용으로 피부의 지방막을 녹이고 침투할 경우 단백질을 변성시키면 물론 체내에 쌓여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 한쪽에는 합성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반면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비누 샴푸 쪽의 쥐. 높은 세정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두피와 모발을 위협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 자, 쥐 실험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상, 저게 사실은 그 실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잔인해서 그림으로 대체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샴푸 얼마나 독해. 그죠? 남자들 성질 급한 사람들 이렇게 샴푸하고 나서 이렇게 비누 거품 있는 상태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심해야지. 그죠? 젊었을 때가 괜찮은데 나이가 누적되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샴푸 아무거나 쓰면 안 되신다고. 자, 좀 더 나가보면 일본 NHK에서 이 샴푸가 경피독, 자궁내막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샴푸가. 한 주부가 청소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요. 자궁내막에 이제 염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서 혹이 무려 26cm나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26cm 꽤 크죠. 왜 저런가 해서 이제 이 자궁에 뭐 문제 있거나 그러면 호르몬 문제니까 여성 호르몬의 과잉 분비, 왜 혹처럼 커지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적으로 교란이 일어나서 그렇다. 그 교란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실은 환경 호르몬 때문인데 애꿎은 여성 호르몬 이렇게 과잉 분비라고 보고 그거를 축소시키는 호르몬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뭐 피임약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저런 건 이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게 만드는 약이죠. 그러면 여성성을 잃죠, 그죠? 근데도 안 줄어들더라. 왜 안 줄어들겠어요? 저기 여성 호르몬 문제예요? 환경 호르몬 문제예요? 환경 호르몬 문제라니까. 대부분의 암도 마찬가지. 자궁암, 유방암 이런 거 걸리면 맨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게 여성 호르몬 억제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게 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환경 호르몬이라니까. 세제모금 화장품 저런 거 바꿔 써야 된다니까요. 먹는 거 바꿔 써야 되고. 계속 통증을 느껴서 이제 뭐 6개월 이상 약을 썼는데도 안 줄어들고 통증은 계속되고 하니까 우연히 옆집 주부가 생리통 있었고 자궁염증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샴푸 바꾸니까 없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귀에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쓴 샴푸 대신에 독성이 적은 천연 샴푸로 바꿔 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어때요? 자궁혹이 아까 26cm라 그랬잖아요. 몇 개월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개월 썼겠지. 그때 혹이 14cm로 줄은 거야. 12cm나 줄었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수술하고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줄은 거예요. 저만큼 독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게 자궁에만 영향을 줬겠냐고. 유방에도 영향을 줬겠지. 갑상선에도 영향을 줬겠지. 근데 다른 쪽은 잘 모르고 여기에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거일 뿐이에요. 저게 약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샴푸 바꿔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身の回りの有害化学物質の危険性を訴える本が今ベストセラーに。その名も経皮毒。皮膚を通して体の中に入った有害化学物質がアレルギーに始まり、果てはがんや脳疾患まで引き起こすというのです。脳は元へ戻りませんので、こ
こういうところってのは非常に怖い。今朝のクローズアップは気づかない間に忍び寄る低皮毒の恐怖をお伝えします。最近本屋で見て僕何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まあ皮膚から毒が入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場合によっては大変怖い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リポーター橋本雅子さんで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のテーマはこちら。経皮毒、読んで字のごとく、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はい、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なんですね。口に入る水や食べ物に関しては気をつけておられる方も多いと思うんですが、実はですね、皮膚からも有害な化学物質が吸収され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まずは実際にあった症例からご覧ください。子供さんにも影響あるという。山下明夫さんはごく普通の家庭の主婦。ところがある日突然地獄のような体験を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4年前のことでした。家事をしていた山下さんを激しい痛みが襲い、体中のリンパ腺がみるみる腫れてきたのです。訪れた病院で山下さんが受けた診断は子宮内膜症と右卵巣脳腫を併発しています。通常握り拳ほどの子宮がなんと25センチにも腫れ上がっていたんです。朝起きて鏡見たら髪は真っ白だったんですよ。左目だけが画像がもうギザギザに見えるんですよ。全部崩れていて、物が正常に見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6ヶ月に及ぶホルモン治療も効果なく途方に暮れていた山下さんにある日6개월 치료했네요. 変えてみたらシャンプー？私シャンプー変えたら生理痛なくなったの？そんな友人の言葉に山下さんはそれまで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を別のものに取り替えてみました。すると山下さんの体にある変化が起こったのです。それで、検査をしたら子宮は14センチになったんですよ。なのでもうシャンプー変えただけなのにというふうにね、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シャンプーを変えただけで山下さんの体に一体何が起こ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帝京平成看護短期大学の稲津先生にお話を聞いてみました。シャンプーとかリンスに含まれているですね、化学物質が皮膚から侵入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有害な作用を表し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有害な化学物質が皮膚から入ってくると、そ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悪い作用を示すということを経皮毒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経皮毒、山下さんが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には多くの合成化学物質が含まれていました。それらの化学物質は皮膚から体の中に入り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込みます。これを経皮吸収と言います。経皮吸収。山下さんの場合、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て子宮に運ばれた化学物質の中に有害なものがあったため、ホルモンのバランスが崩れ、さまざまな症状が引き起こ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しかも実はこの経皮毒、子宮以外の臓器にも影響を及ぼす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その一つはアレルギー。化学物質をどんどん使い始めたこととアレルギー症状が増えてきたっていうのはほぼ一致してる。私はですね、その皮膚から入ってきた有害なものが免疫系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可能性は少なく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けれど。今や日本人の3人に1人が悩まされているアレルギー。くしゃみ、鼻水、湿疹、ひどくなるとアナフィラキシーショックと呼ばれるアレルギー反応が起こり、呼吸困難、全身痙攣、意識消失に陥ることさえあります。しかしさらに深刻なのは子供への影響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アトピー性皮膚炎とか生まれつき喘息を持って生まれてく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ですね、最近かなり増えてます。母親が皮膚からですね、有害なものを取り入れて、それが本人に影響が出なくても妊娠した時にですね、血液中に溶け出してきて胎児に影響する。つまり現代の子どもたちが生まれる前からお母さんの体内で経皮毒の影響を受けてい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経皮毒の影響、がん、化粧品なんかに含まれている
タール色素と言われているようなものを動物実験でかなり発がん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戦後、悪性腫瘍の死亡率は増加の一途をたどっていますが、その一因として経皮毒の影響もあると見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저런 샴푸가 잘못 쓰면 저렇게 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샴푸 뭐 보통 신경 쓰나요, 사람들이? 그죠? 생리통이 있거나 자궁에 혹이나 염증이나 자궁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죠. 샴푸가 얼마짜린데, 그죠? 그래서 샴푸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천연계말성제를 원료로 한 약산성 샴푸인가? 이 피부 약산성이 되잖아요. 알칼리성이면 이게 다 피부가 벗겨져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이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피부염이나 다른 쪽에 침투받을 수 있어요. 또 천연 원료 성분을 살짝 섞고 과대 검거하는 거 아닌지, 또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거품이 많이 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피에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향 같은 거 되게 따지잖아요. 그죠? 향 그런 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 것들은 자연향이 아니에요. 전부 합성 향료지. 그런 것들 이렇게 계속 맡으면 머리가 띵하지 않아요? 화장품도 좀 그런 화장품들 이렇게 바르면 향수나 뭐 이런 것들, 저는 머리가 아프던데, 그죠? 바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계속 호흡하고. 또 이 샴푸의 상당 부분이 또 물이에요. 이 물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물에 이 불순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타잖아요. 그죠? 특히 그 성분 같은 것들을 타는데 이게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들이죠. 그걸 타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안 좋은 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물에 잘 씻겨내려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셔서 샴푸를 고르세요. 근데 이런 샴푸 복잡해서 내가 잘 못 쓰겠다. 그러면 천연화발성제 쓰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회사 걸 쓰시면 돼. 생분해 친건강 샴푸가 이런 거예요. 10만 개 이상의 모발이 자라는 또 다른 피부, 두피. 단백질로 이루어져 섬세하고 손상되기 쉬운 모발. 그래서 두피와 모발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클렌징 케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한 스케일프 앤 헤어 솔루션, 세트닉. 자연 유래 계면 활성제가 두피의 먼지와 과다 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약산성 포뮬러로 모발과 두피의 자연스러운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며 자연까지 생각하는 생분해성 포뮬러로 두피와 모발을 깔끔하게 씻어냅니다. 건강한 두피, 풍성한 모발, 세트닉. 그래서 광고를 보면 자연유래 계면성제를 쓰잖아요. 세트니크가 아메이 샴푸예요. 샴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 보호용, 또 이렇게 머리 풍성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머리를 좀 팬시하게 보이는 거, 꾸불꾸불한 거 이렇게 펴주는 거, 뭐 다양한 용도로, 그리고 이제 탈모용, 이렇게 양모용, 뭐 이런 형태로 다 있으니까 기능별로 골라서 쓰실 수 있어요. 안심하게. 또 우리 피부와 두피는 약산성일 때 보호막이 가장 단단해져요. 그래서 두피를 보호하는 데 좋다. 그래서 약산성 샴푸 쓰는 게 좋죠. 그렇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90% 이상의 샴푸가 약 알칼리성 샴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자연수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정제한 물을 안 써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약산성 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 나중에 이제 정수기 공부할 거예요. 싹 다 빼놓은 게 증류수가 약산성이에요. 그럼 약산성 샴푸면 일단 물을 깨끗한 걸 써야 되네. 이 화장품도 똑같아. 화장품도 약산성이어야 이 피부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약산성 샴푸가 좋아요. 그럼 물을 많이 증류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걸러야 돼. 정수를 해야 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졸졸졸졸해서 그러니까 받아서 쓰죠. 그죠?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제수를 그냥 대충 쓰지. 그래서 이제 알카리성 샴푸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 좋은 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 또 합성 계면활성제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환경 보호하는 게 입으로만 떠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만 바꿔도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까 애꿎은 샴푸 쓴 주부 봤잖아요. 자기 건강 해치는 거야. 아마 싸구려 썼을 거라고. 그죠? 좀 더 신경 써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눈이 있어야 보호를 할 수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자기 가족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회사의 제품은, 그런 걸 생각해서 52년 전 시작되어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아메이의 좋은 생활 이야기. 아메이의 창업자인 두 청년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친환경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지, 아메이의 고집스러운 철학은 여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우리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자란 식물에서 영양소를 최대한 고스란히 담아내었습니다. 환경, 소비자, 공정무역 여부까지 전 생산 공정에 걸친 아메이의 체크리스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한 후에야 비로소 아메이가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가 만든 최초의 생분해성 세제 에로신은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장을 200만 번 청소할 수 있는 양이 판매되었습니다. 일렬로 세웠을 때 63빌딩 3,450채 높이만큼 판매된 치약 글리스터, 에베레스트를 64번 쌓은 높이만큼 판매된 종합 비타민 무기질 더블엑스. 지금도 변함없이 아메이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메이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여기, 우리의 일상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아메이는 이를 위해 6가지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와 2만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뒤 한국인의 생활까지 연구하는 한국기업입니다. 한국인의 건강과 생활에 꼭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가족의 근간인 아이들을 위한 활동도 한국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끈질긴 신념으로 유기농과 환경을 고집하는 기업. 그 놀라운 정직함이 우리의 좋은 생활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메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또 중요하잖아요. 왜 고농축일까? 고농축이면 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세제 쓸 때, 그러면 독한 세제 풀어놓으면은 환경 파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농축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나오네. 네. 그래서 아까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세제, 목욕용품, 화장품, 여기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계면활성제를, 천연 계면활성제를 쓰는 게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건데, 원가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GMO를 막 쓰듯이 이 세제에 들어가는 목욕용품,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조차도 합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써요. 그러면 저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개인의 건강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을 가급적 천연 원료로 써야 되는데 이 회사가
58년인가 59년인가 해서 창업을 했고 세제부터 유기농 세제를 썼잖아요. LOC, 리퀴드 오가닉 컨센트레이트, 리퀴드 액체 오가닉 유기농 컨센트레이트 고농축 세제를 그때부터 쓴 거예요. 그때 뭐 유기농 개념 지금도 희박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천연기념물성제 안 쓰는데 저때 당시에 저런 것들을 써서 치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생활용품들 공산품들 이런 것들을 좋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먹는 것도 좋은 걸 만들어내야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막 해서 만들어서 이게 팔면 돈은 벌지 혹시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회사를 되게 가치 있게 보고 존중합니다. 이 회사와 같은 기업 이념을 가지고 이런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면 세상이 너무 좋겠어요. 자, 요약을 하면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을 공부를 했는데요. 조금 낯선 주제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이런 거 공부할 관심을 갖나요? 그죠? 근데 이제 건강 쪽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이제 척을 썼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는데 피부가 보호막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흡수기관일 수도 있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또 이렇게 묻히면 한 10% 정도 혈액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림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피부 보호막을 너무 믿지 말아라. 바르는 독은 먹는 독보다 빠르다. 피부에 흡수가 되면 이게 간이나 신장에서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혈액으로 바로 침투해서 돌기 때문에 바로 그 혈액에 침투한 그 자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걸러서라도 좀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경피도 피부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독, 세제용품,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경호르몬이다. 이 환경호르몬이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지만 여러분들 암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암을 유발시킨다. 그럼 암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려서 치료하려면 뭘 없애야 돼요? 환경호르몬을 없애야 돼요. 이 가짜 호르몬이 진짜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제, 화장품, 생활용품 속에 환경 호르몬을 조심하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야? 치약. 바꿔 쓰세요. 그 몇 푼 한다고. 이를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40대 중반부터 이가 나가기 시작해요. 담배 피고 뭐 불성실하게 하면 40대 중반부터 이가 나가고 50대, 60대 자기 일을 못 써요. 이게 오복 중에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 받고 임플란트 받으면서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치약 조심하셔야 되고 샴푸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주방용 세제 같은 거 그거 디슈락스 같은 거 쓰면은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물로 섞어서 써서 그런 것들 훨씬 싸고 경제적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시면 이 환경 호르몬을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호르몬 좀 더 신경 쓰시고 조심하라. 작은 세제 선택이 내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좀 더 신경 써서 저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중단하고 제가 공유 풀겠습니다. 네, 질문 잠깐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글로 남기거나